내 인생 브이로그. 내 인생 맛집을 찾아서, 내 인생 토스트집을 찾아가고, 내 인생 여행을 준비를 하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기억되는 날들이 이어지길. 나의 다큐멘터리. 어느 행복한 날에. 오늘은 직장에서 호구되지 않기를 말해보려 합니다. 비교적 다들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한 것처럼 티내고 다니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 곤란한 부탁을 받았다가 거절을 못해 후회합니다.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일을 다 받아주다가 혼자 밤샘 오바랩 연장을 하고 야근을 합니다. 어제까지 친절하게 속마음을 나눈 동료가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내가 베풀었던 배려가 그들의 권리로 바뀌어 화살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착한 척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하니 꾹 참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내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맡은 일을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이용당하고 무시당하는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 전문가 옌스 바일드너는 책에서 말한 나는 단호하게 살기로 했다. 를 통해서 더 이상 착하게 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공격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범죄자들의 폭력성을 억제하여 그들을 교화하는 심리 전문가였는데요. 어느 날 그는 한 저명한 경제연구소 소장으로부터 공격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키우는 것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을 받습니다. 세상에는 뛰어난 자질을 갖췄음에도 쩔쩔매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뜻한 바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투자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공격성에 주목합니다. 공격성이란 단호한 태도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으로 정의합니다. 공격성은 인간의 기본적 심정이며 가끔은 파괴를 낳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존 기능을 갖는다고 강조합니다. 공격성은 부정적인 공격성과 긍정적인 공격성으로 구분됩니다. 변덕스럽고 충동스럽게 욱하는 공격성, 복수심에 의한 발휘된 공격성,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한 공격성, 공격적 에너지를 자신에게 발산하는 자기 파괴적인 공격성은 부정적인 공격성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런 나쁜 공격성이 아닌 긍정적인 공격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공격성이란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모욕과 굴욕에 맞서고 언제라도 용기를 내는 자세입니다. 물론 제3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요. 직장은 맡은 일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살벌한 권력 싸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직장에서는 자칫하다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겠다는 마인드는 위험하지만 최소한 권력 구조를 파악하고 상대방을 간파해서 그들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공격성을 활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호함입니다. 친절함을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면서 결정적일 때는 단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단호함이 인간관계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만들어냅니다. 잘 지내고 있는 동료와의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동료의 업무는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고맙다는 소리도 제대로 못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살기로 했다. 라는 책에서는 긍정적인 공격성을 위해 여러 가지 단호함의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그중 중화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중화기술은 지위가 올라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중의 하나인데요. 범죄자들이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죄책감을 덜기 위해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조직 내에서는 이런 중화기술을 습득하여 우리를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중화기술을 간파하고 단호하게 차단해야만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혹은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 이런 중화기술을 익혀놓는 것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중화기술의 대표적인 4가지 방법을 말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이지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살기로 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첫 번째, 책임을 부인하는 방식.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 책임을 물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미리 보고 안 했냐? 내가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러니 너가 책임져라. 라는 식으로 대처합니다.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합니다. 두 번째, 부당하지 않다고 우기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동은 나쁜 짓이지만 자신의 부당한 행동은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명 내로남불이지요. 예를 들면 경영인들이 자신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었다. 라는 식으로 눈을 감고 그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윗선을 가리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자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는 큰 바퀴를 굴리는 작은 부품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합니다. 세계화가 몰고 온 경제 변화를 어쩌겠습니까? 이번 대량 해고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어요와 같은 대응을 하지요. 네 번째, 피해자를 탓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를 험담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 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탓합니다. 그러면 가해자인 나의 잘못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내가 술 먹고 과속을 하긴 했는데 멍청한 그 자식이 횡단보도에 너무 빨리 나왔어.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비열하지만 효과가 좋은 전략입니다. 주로 개인의 성향이 팀이나 기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공격하고 부풀립니다. 이런 식으로 중화기술을 쓴다면 우리는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단호하게 공격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장난질을 할 때 착하게 미소를 짓고 있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배려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묵묵히 일한다고 인정받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호구로 만들지 말고 긍정적인 공격성을 활용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고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책에서는 나는 단호하게 살기로 했다. 는 긍정적인 공격성을 위해서 직장에서 호구되지 않는 중화기술, 지위가 올라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시대에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